네, 안녕하세요. 조홍석입니다. 서정재입니다. 오늘은 대전 원내동 베네핏의 허 대표님과 함께 간단하게 커뮤니티 Q&A를 받아봤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10가지 정도 선별을 해서 한번 답변을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프레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성장할 수 있나요? 볼륨 두께만 커지는 것 같아서요. 꾸준히 하면 넓어지나요? 그리고 벌크를 위해 자주 먹다 보니 배가 항상 부른데 감소해야 하나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넓힐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너무 눈에 띄게 확 변화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넓어지려고 하면 어떤 위주의 접근을 해야 될까요? 봉TV를 일단 많이 보고 일단 답은 주지 않고 벌크를 위해 자주 먹다 보니 배가 항상 부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과하게 먹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몸이 피로하는 정도로 칼로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 이상 먹게 되면 괜히 이제 위장 기능에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운동에 문제도 있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먼저 찾는 게 이제 우선인 것 같고 더부룩한 상태에서 더 먹고 장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운동의 이제 질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막 배부른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하기 전에 모음으로 좀 해주시고요. 네. 서로에 대한 매너인데 일단 허정재 대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 생각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프레임은 어느 정도 운동으로 호전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한계점은 있겠죠. 근데 중량을 다루는 위주의 훈련이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프레임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넓어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라든가 중량 프레스리 운동 이렇게 흉추를 열고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그런 훈련들을 했을 때 많이 넓어졌다고 느끼는데 벌크를 위해서 자주 먹다 보니 배가 부른 거. 근데 사실 배가 부르게끔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정도, 트러블이 생길 정도로 막 꾸역꾸역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초반에 위의 크기를 좀 늘려놓는 시기에는 조금 억지로 좀 먹어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밍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끼니를 약간 소분해서 그렇죠?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여기 김민수님이, 이거 민수 아닌데? 이분 항상 김민수님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거든. 네. 항상 올림피아 탑 15가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다음 목표로 아직 생각한 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한 건 없고 탑 15에 든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후에도 올림피아 진출을 계속 목표로 운동을 한 40 정도까지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이후의 목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추럴 시절 때 커지려고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넣으셨는지 궁금하다는 거. 제가 내추럴 시절 때 정말로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지식이 더 많이 없을 때였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잘 자란다라는 그런 정보들도 많았을 때라 하루에 많이 먹었을 때는 신타식스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8번 정도까지 먹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육류 포함해서 하루에 한 1kg, 육류 1kg하고 단백질 한 8번 정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간 수치가 미치도록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황달 오고 눈에 이 노랗게 황달기도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약간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무식하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 유튜브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백질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당 한 2g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케미컬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3g 정도를 챙겨서 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대표님은 얼만큼 한번 드셔보셨어요? 저는 닭가슴살 하루에 1kg까지 그거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 비려서 못 먹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되나 봅니다.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그 정도? 닭가슴살로 안 먹고 다른 목살이나 뭐 이렇게 좀 맛있는 육류로 먹을 때는 좀 더 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일단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거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1kg 이상은 크게 지속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이상 크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프로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평소에 유산소랑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에 유산소 운동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해야 돼요. 분명 건강을 위해서도 주에 2-3번 정도는 하기를 권장하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진짜 안 하는 편이라서 안 하고 시즌 때는 이제 하루에 한 20분부터 시작해서 최대 한 40분 정도까지 늘려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복부 운동은 시즌 때는 거의 매일 했고요. 이번 시즌에는 빠지지 않고 주에 5일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비시즌에는 거의 안 했는데 올해는
때는 이제 비시즌에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은 꾸준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정재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러닝머신 다룰 줄을 잘 모릅니다. 네, 러닝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사실 이쪽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 생각에서 운동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소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근데 다만 PT를 시키거나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꼭 시키고, 복근 운동은 이제 운동이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메인 운동할 때 코어에 힘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서브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복근의 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근 운동을 안 하고 다른 운동만 하다 보면 언젠간 밸런스가 깨져서 허리 힘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복근 운동은 귀찮더라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최소한 해주시는 게 멀리 봤을 땐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 대표님은 이제 일반 분들의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참 참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앞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즌 식단과 비시즌 식단을 가져가실 때 각각 몇 끼를 챙겨 드시는지, 그리고 몇 시간마다 섭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비시즌에는 하루에 4끼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어요. 4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5끼로 섭취량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운동을 이제 다시 계획을 잡고 시작한 게 이번 주가 첫 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부담 안 가게 4끼로 시작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5끼로 해서 총 양을 많이 늘리진 않지만 이렇게 소분해서 먹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때는 하루에 적게 먹으면 5끼, 많이 먹으면 6끼에서 7끼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섭취를 했습니다. 나눠서 섭취를 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두께, 허리 둘레 때문에 식사를 나눠서 섭취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텀은 비시즌에는 한 4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시즌 때는 보통 2시간 반 정도 사이마다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도 시즌 때 몇 끼 드시나요? 저도 시즌 때 한 5끼 정도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잘 나진 않지만 어찌됐건 꾸역꾸역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끼니로 좀 챙겨 먹는 것 같고, 비시즌은 사실 일할 때 바빠서 그렇게 크게 좀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라서 네. 아마 이렇게 막 쉐이크로 갈아서도 많이 섭취를 할 거예요. 케미컬 사용 만족도는요? 이런 질문 꼭 있습니다. 어떻게 케미컬 사용해 보셨나요? 네. 혹시 만족도라는 걸 어떻게 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 뭐 저는 워낙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고 허 대표님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크게 이런 악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저는 사실상 이제 좀 봉석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사실 진짜 이게 이자가 센 대출이다, 이런 개념을 저는 좀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사용할 때 막 운동이 잘 되고 내가 정말 운동 잘하는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잠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과 정말 이제 가진 게 근육밖에 없어서 근육이 자존감이 돼버리는 경우는 정말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미컬을 사용하고 나서도 본인 몸 관리를 꾸준히 잘해서 정말 높게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뭐가 내 건지, 그리고 정말 운동에 대한 고찰이나 이것보다는 케미컬에만 너무 관심을 갖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케미컬이 많이 오픈돼서 좋기도 한데 안 좋은 점이 본인이 운동에 대한 고찰보다는 뭔가 합리화하거나 이유를 찾게 돼요. 본인의 운동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픈을 많이 했었고 저희 엄마 빼고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저도 여기서 운영하면서 몸 좋다고 막 이러고 다니지만 사실상 봉석이 형 옆에 있으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정말 봉석이 형 그 티칭 한 번에 정말 제 운동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잠깐 동안에 그냥 일시적인 대출이지 않나. 근데 그 대출도 오래 쌓이면 폐가 많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좀 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사용은 만족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운동을 통해서 수익과 어느 정도의 피트니스 계통에서 인지도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만족도가 높아서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도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한테 상담을 오고 레슨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약물 쓸 수 있어요. 뭐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저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가 쓴다고 한들 나처럼 될 수 없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투박하다. 이쪽에 올인을 하고 진짜 매진을 하고 뭐가 본질인지 알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업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죠. 뭐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솔직하게 저희 생각과 허 대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너무 예민한가? 아니요, 괜찮아요. 졸라 깔 것 같은데? 우리? 혜혜님과 연락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혜혜와 연락되고 있습니다. 종종 연락 주고받고 있습니다. 빨리 유튜브 복귀해야 되는데 운동이 가기 싫은 날에 동기부여 받기 위해 어떤 루틴을 애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허 대표님 운동 가기 싫은 날이나 운동하기 싫은 날 운동하기 싫은 날에는 주로 제일 핫한 헬스장을 갑니다. 핫한 헬스장에 갑니다. 일일 입장? 네, 일일 핫한 헬스장이라고 하는 거는 핫한 헬스장이요? 쓰레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운동 기구가 좀 많거나, 네, 앉기만 해 숨만 쉬어도 막 근육이 붙을 것 같은 그런 헬스장이 또 있거든요. 여기처럼. 네.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기 싫은 날이 굉장히 많은데 늘어지는 날이 어쨌든 저는 이게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일단 시작은 합니다. 부스터는 때려놓고 시작은 하는데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사진을 많이 봐요. 영상이라던가 무슨 사진? 과거에 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경쟁이 되는 선수들의 SNS를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늘어지 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동기부여도 받고 억지로 일단은 갑니다.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늘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하실 때는 그냥 운동을 하루 쉬셔도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푹 쉬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시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라는 징조로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냥 그 힘듦을 즐기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안 힘들면 그게 다이어트를 잘 못하고 있는 거겠죠. 저 역시 다이어트 할 때 너무 힘들고 한데 그냥 이제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든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나. 네. 먹는 거 참는 게 쉽진 않으니까 저희도 참기 쉽진 않습니다. 저번 시합 일주일 전에 피자 드셨다. 그럼 계획적인 치팅이라고 이제 핑계를 좀 대자면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이어트 많이 해보시고 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 대사율이 약간 막 떨어지고 운동도 안 되고 막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핑계 삼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나시면 항상 그 부위에 근육통이 있나요? 그 부위에 근육통이 그래도 좀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근육통이 안 오면 운동을 너무 못하거나 삽질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근육통이 많이 와야만 근성장이 잘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러면? 그냥 거울을 매번 보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근육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좀 자주 듣는 질문인데 근육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날 운동하고 밤을 새거나 잠을 못 자거나 못 먹으면 그 다다음 날이나 다음 날 되게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몸을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스쿼트를 깔짝깔짝 했는데 다음 날 다리 알이 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 그거를 운동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일단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날의 느낌과 계속 축적되는 그 정보들로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뭐 하나를 지표로 삼기에는 이 운동이 너무 좀 복잡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이라 단순하다고 보면 정말 단순할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운동이라서 근육통이 안 온다고 해서 운동을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육통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마냥 근육의 성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어떤 주변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 심리라는 게 운동했을 때 약간의 뻐근함이라든가 근육통이 있어야 조금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심리는 드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형님에게 PT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현재 레슨은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만 레슨을 계속 하고 있고 레슨을 조금씩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는 레슨 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모두가 만들고 싶어하는 낮은 체지방의 몸을 유지할 때 신체적인 변화가 궁금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거나 체온 유지가 힘들다거나 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까지 모두 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좀 친한 누나가 한창 시합 준비한다고 몸이 그래도 빠질만 했을 때 몸 좋으면 어떤 기분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배고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 남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이성의 눈이 뜨기보다는 먹을 거에 더 눈이 가게 되고요. 사람이 본능에 수면의 질도 사실상 나빠집니다. 체온 유지도 힘들고요. 적당한 체지방률 그리고 약간 살이 좀 접혀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
체지방이 이제 대회 준비한다고 하면서 뭐 선수분들은 뭐 인바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 내지 5%뭐 이렇게까지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불면증도 오시는 것 같고, 이런 특히 겨울이라던가 이럴 때 추위도 되게 많이 타시고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안 좋고,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때 피부도 안 좋아지고 뭐 탈모도 생기고 영양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체지방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0% 초중반대 정도. 근데 사람답게 사는 체지방은 한 15%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1년 내내 그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건 건강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지방이 낮으면 클럽 가서 막 이렇게 우퉁도 벗고 몸자랑도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 되면 집 가서 잠자기 바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아무것도 하기 진짜로. 싫어요. 시합 준비할 때도 운동 시작하기 전에 멍해요. 멍하다가 부스 한 잔 딱 까고 나면 운동이라도 해야지 하고 잠깐 하고 나면 운동 끝나고 나면 완전 시체가 됩니다. 시체. 먹을 거하고 잠자는 거 늘어지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모든 욕구가 다 다운이 되고 음식에 대한 욕구만 굉장히 강해지면서 아, 내가 정말 먹기 위해 사는 짐승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타가 옵니다. 형님, 꾸준하게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근질 향상을 목표로 해도 짧은 벌킹 이후 커팅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유지 칼로리를 1년 내내 섭취해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가량 운동을 해오면서 벌킹이라는 걸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시절에 5개월 정도 정말 힘들게 먹으면서 어느 정도 체중을 올린 적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벌킹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1년에 한 1, 2kg씩 꾸준하게 늘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흔히들 말씀하시는 근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몸이 좋아짐을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근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훈련으로 인한 변화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질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질은 타고난 영역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타고난 영역이 아니면 모든 선수들, 상위급 선수들의 근질이 거의 다 정말 최강 근질이어야 되는데, 볼륨감이 장점인 선수들도 있고 근질이 장점인 선수들이 있는 거 보면 뭐 그분들이 그 근질에 대한 훈련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좀 체질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유지 칼로리를 섭취해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지 칼로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동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식단의 양을 늘렸다가 약간 타이트하게 조였다가 늘렸다가 타이트하게 줄였다가, 이런 방법들도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체중과 몸을 유지하면서 근질이 조금씩 향상됨을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벌킹이라는 거를 요즘 피트니스 계통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는 추세예요.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몸에 무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막 예전처럼 체중을 막 20kg씩 30kg씩 올리는 그러한 방법들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정거근 강화 훈련을 매번 하시던데 중요한가요? 정거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 전거근이 이 견갑골, 모든 상체 운동할 때는 이제 견갑골의 포지션이나 안정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내 힘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수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근육이 잡아주는 근육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거근이 대표적인 근육인데, 이 전거근이 이제 발달이 이제 더뎌지게 되면 벤치프레스나 등 운동할 때 수행 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운동 시작하고 나서 초반 6개월까지는 하는 대로 잘 근육통도 오고 타겟도 잘 맞거든요. 근데 1년 차 이상 지나면 운동이 망가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엔 이제 운동을 너무 한 가지만 몰아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등 운동할 때는 풀다운 계열만 한다든지 뭐 승모의 운동을 아예 배제시킨다든지, 그럼 그때부터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런 짜잘짜잘한 근육도 챙겨주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정거근이 날개뼈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거근이 될 수도 있고 승모근이 될 수도 있고 종아리 비복근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신경을 안 쓰는 근육들, 복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근육들이 나중에 운동 연차가 쌓이면서 몸의 밸런스를 망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이제 등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거근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나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위 소근육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 다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허정재 대표하고 Q&A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허정재 대표도 대전 원내동에서 굉장히 레슨을 많이 하시고 지식도 많고 티칭도 굉장히 잘하는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운동하러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운동 지도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 인사. 다들 좀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마다 대답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너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보단 조금 열린 자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